575페이지. 575페이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 별표 3개 해놨죠? 네. 매년 기출인데, 매년 기출, 이거. 매년 기출. 공인 중에서는 3문제 나옵니다, 이거. 이 파트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판소노트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니? 몇 페이지입니까? 105페이지 되겠네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 있죠? 자, 105페이지입니다. 임대차 찾았습니까? 네,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도 뭡니까? 잘 나오고, 중개서 잘 나오고, 맞죠? 지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낼 때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임대차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임대차 이런 것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계약. 무슨 계약입니까? 도급계약. 자, 이것들은 뭡니까?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여기 어디냐면요. 자, 앞에 쪽으로 쭉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90페이지가 좀 볼 거면 되는 건데, 90, 아니구나. 88페이지.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14가지 전형계약 돼 있죠? 88페이지. 판소노트. 14가지, 15가지로 고치고요. 이제 15개로 바뀌었어요. 15가지의 전형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계약 적어놓으시고. 도급계약. 그 4가지가 뭡니까?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입니다. 낙성, 쌍무, 유상, 무슨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낙성이 뭐예요? 낙성이 합의.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 계약이고, 낙성 계약 반대 개념이 뭐예요? 요물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쌍무,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게 쌍무 계약이고, 돈을 주고받으니까 유상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내용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자,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자,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자, 이 사람이 임대인이죠? 임대인. 이제 임차인은 뭡니까? 뭐를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이라고 618조에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618조. 여러분 법 좀 외울 필요 없어요. 저만 외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뭐라고요? 낙성, 쌍무, 유상, 무슨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618조 나오네요. 보세요. 575페이지 618조 책. 575페이지 임대차 나옵니까?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이게 뭐라고요? 임대차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의도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동그라미 2번 나옵니다. 전형계약이고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 다 돼 있죠? 네, 그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에 물권화 그냥 나오는데, 임차권도 뭐 알 수 있습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고요. 등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 같이 주주하고 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이 생기거든요. 자, 이제 물권화가 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민법상 대항력 돼 있습니까? 자, 621조가 뭐냐면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건물 622조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별표 한 개 넣읍시다.
중개사는요, 26회 때인가 27회 때인가, 그러니까 4년인가 5년 전에 한번 시험 지문에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누구인데? 임대인에게. 청구하면은, 이 임대인은 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해준다는 건가? 안 해줍니다. 자, 그런데, 토지임대차입니다. 622조는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갑이 임대인인데, 임대인입니다. 을이 이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자,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인데, 위에,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토지 임차인. 그래서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여기에 건물을 마음에는 등기를 했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임대차는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안 생기는데, 여기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건물을 등기를 하면은, 뭐가 생긴다?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이 토지를 병인태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병인태 하더라도, 자,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뭐를 등기하면? 건물을 등기하면은. 뭐를 등기하면은? 건물을 등기를 하면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땅을 갖고 있는데 토지 임대차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임대인이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토지를 임대를 딱 해주면서, 자, 건물을 누가 짓게 만들고요? 임차인이 짓게 만들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합니까? 임차인은 안 하고 임대인 앞으로 해본다. 집주인 앞으로 해본다니까. 그래야 대항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임차인 앞으로 등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생겨버리는 기라. 알겠죠? 그리고 계약기가 끝나면 지상물 매수권부터 갚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재수전 하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딱, 이 건물은 누구 앞으로 한다? 임대인 앞으로 한다. 딱 해낸다고요. 그리고 기간은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임대인은 뭡니까? 한 5년에 10년 지나서 건물이 짓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돈 좀 벌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땅도 사고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임차인이 등기해버리면 대항력이 생겨버려가지고 임대를 쫓아내지도 못해요. 매수 청구 들어와버리면 매수해야 되고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생깁니다. 자, 이런 내용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622조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등기할 때 누가 앞으로 한다? 은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앞으로 한다고? 임대인 앞으로 한다고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내용입니다. 자, 622조 별표항 해놨죠? 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해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 자 현관편에 줄 꺼놓고 누가요?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할 때는 제3자 병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됐어요? 2항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패한 때는 그 효력을 후패가 뭐야? 멸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후에 폐지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래 됐을 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 없으면 이제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그 밑에 임대차의 기간 갑니다. 자, 이 임대차 기간은요, 약정이 없어요, 이제. 최장기간 약정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39조 가서 묵시적 갱신 나오죠? 나옵니까? 별표항 해놓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이거 하니까는 갑자기 우리가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세권 법정갱신. 한번 물어볼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는 얘기 안 하고 전세권자 계속 목조물을 사용, 수익할 때 법정갱신, 묵시갱신 했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용은? 내용부터.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전에 있는 임차권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걸 별도로 외우면요 힘든데 비슷한 걸 가지고 이게 유체가 외우면 외우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전에 있는
임차권과 무슨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할 때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313조, 이 312조가 법정갱신이 나오거든요. 312조 4항의 논문이 나와요. 313조 가면은 존속기간 약정이었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임대차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정함이 없을 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것이 되면은 자 언제든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전세권에는 소멸 통고인데 이때는 끝내는 게 뭐예요? 해지 통고. 해지 통고 후. 자 우리가 6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6월 15일. 2000년 6월 15일 날 김정은이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임대인. 맞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6.15 공동선언 아시겠죠? 네, 6.15 공동선언. 제가 그때 이제 아직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뭡니까? 제가 그때 현대건설을 주식을 샀었거든요. 그때 현대건설이 얼마냐면 그때 얼마까지 들었냐면 1,100원 가까이 들어져서 1,100원 이렇게 있을 때 현대건설 샀는데 공동선언 하고 이렇게 해가는 바람에 이제 그게 왜 6,000원, 7,000원까지 막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가 차를 바꿨습니다. 그때 알겠죠? 예. 지지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배, 5배 올랐어, 5배. 예? 그것도 며칠 만에 한 보름 만에 그만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차를 확 바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또 뭡니까? 돈을 놔두면 또 딴 데 가서 뭐 쓰고 없으시거든.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이제 IMF 때, 저 대학교 우리 교수님이, 상복 교수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야, 종은행 주식을 사러 가야 된다. 너희들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상법을 하면은, 그때 300원 했어요, 300원. 한 주당 300원. 아시겠죠? 경남은행 주식 300원, 경남은행 200원, 경남은행은 200원이고, 종은행은 300원 뭐 이랬거든요. 예? 신한은행이 그때 없었고, 하여튼 그렇게 은행이들, 군민은행은 500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살래? 이래가지고, 자, 가서 샀죠. 200주 샀어요, 200주. 얼마입니까, 200주는? 300원, 200주는. 계산이 안 되나 보네요. 그때 많이 샀어요, 하여튼 그래서 샀는데 그게 얼마 올라갔으니까. 그때 제가 98년도에 그때 사가지고, 그때 얼마냐면은 99년도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1,000몇백 갔었어요, 그때. 1,000몇백 원. 그때 그래가지고 상법 교수님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네, 그래서 단체로 가서 그걸 했었거든요. 300원. 네. 근데 삼성전자 얼마냐? 5만 원 했습니다. 5만 원. 근데 나중에 25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분할해가지고 지금 5만 원 쳐놨는데. 자, 봅시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6.15 공동선언을 해야 돼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그냥 끝이잖아. 묵시적 갱신은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해야 됩니다. 임대는 6월, 임차인은 1월, 동사는 5일. 파수도 돼 있습니까? 네. 6일, 5 밑에 동산 되는 겁니다. 동사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임대인은 몇 월? 6월. 왜 그러냐면은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은 임차인은 준비를 해야 되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 시간을 많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그래서 6월이 주는 거야. 모내역에 있으면 이해를 해야 돼. 맞죠? 그 임차인 나간다 할때 임차인, 요게 이제 법조문에 임대차 가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 편 들고 있습니까? 임차인 편 들고 있거든. 그래서 임차인은 유리하게 합니다.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몇 월? 1월. 동사는 5일. 그래서 6.15 공동선언. 오케이? 이거 접었어, 우리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설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면은 577페이지로 가서 635조 내용이 지금 내었던 6.15 공동선언입니다. 6.15.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항 보세요. 635조 1항.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당사자가 누굽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항 상대방이 전환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후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보시면 어디 현관펜? 임대를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 임차인 현관펜 놓고 몇 월? 1월. 동사는 5일. 그래서 6.15 공동선언. 됐죠? 아무것도 아니다. 자, 밑에 가서 존속기간, 단기 임대차 존속기간 X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보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의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요게 판서노트 105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밑에 가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밑에 찾았어요? 네. 105페이지 판서노트에. 네. 법정갱신 밑에다 갈래서 무슨 갱신 요거 적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말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되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되는데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해석하고 6.15 했죠. 그 밑에 이제 별표하는 게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자, 임차인이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비가 있다?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기 차이면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2기 차이면 연차하면 그냥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기셔서 임차권에 뭡니까? 양도, 전대, 나와 있네. 아니죠? 앞에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어디에? 107페이지네. 양도, 전대가 앞에 가버렸어. 임대차의 효력 가네, 효력? 탔어요? 예. 임대차 효력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묵시적 갱신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임차인의 권리와 뭡니까? 의무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묵시적 갱신 지우겠습니다. 적을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자, 이거 지우고, 임차권인데요. 임차권은 다시 한번 설명 좀 하면은, 임대차는 정의가 뭐냐면요. 618조에 보면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력인데 효력은 누구? 임차인에 대한 효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와 그 다음에 의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의 권위는 어떤 겁니까? 2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 임차인이 여기 들어갔던 비용이 있다.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 개량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유입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차 했을 때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할 때는 2년이 지나면 갱신하자고 청구할 수 있는데 거절당하면 임대인으로부터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가 부속물 매수 청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건물을 임차했을 때는 부속물,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지상물이 나올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가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물은 현저만 하면 되지 경제적 가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건전합법에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가치 여부를 따지지 않으니까 지상물로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등기 무가 건물 또 된다는 겁니다. 지상물은. 근데 부속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독립한 물건 되고요. 구성 부분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가 부속물 매수 청구 공통적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상물 매수는, 부속 매수는 뭡니까? 매수, 청구권이라 부르지만 매수, 증감, 감액, 분할, 이런 말 나오면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청구하지 못하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일시사용 임대차 할 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일시사용 임대차는 게 뭐냐면요. 여관이나 호텔, 호텔이나 모텔 있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일시사용 임대차입니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이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권이나 부속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적법하게 전대일했을 때 전차인도 행사할 수가 있다는 내용. 이 5가지는 이 2개의 뭐라고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하다. 그리고 임대차익이 끝나면은요,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인. 이 권리입니다.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리고 일부러 사용 못하면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7가지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인데, 중요한 것은 비용 상환 청구에서 이 비용은 몇 개월 내 목적물을 반환받고 6개월 내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필요비는요,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뭡니까 임대를 해봤는데 임차인들은요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5만 원. 그래서 뭡니까 방충망 찢어졌으니까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뭡니까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치고 돈 계좌번호 불러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즉시 청구할 수 있는데 유입비는 가치가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가치가 현재 올라갔을 때니까 끝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비는 종료한 후에 합니다. 둘 다 목적을 반환받고 몇 개월 할 수 있다고? 6개월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권, 부속 매수권 중요하다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지상물 매수권, 부속 매수권은 무슨 규정이고?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고, 채무 불이익이 있을 때는 청구하지 못하고, 일시사항이 매체할 때는 청구를 못하고요. 적법하게 전대가 됐을 때는 전차인도 행사할 수가 있다는 내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속물인데요. 이 부속물은 뭡니까? 독립한 물건이 되지 구속물이 되면 안 되고 법조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매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를 받고요. 이제 의무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가 끝나면은 목적물 임차물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가장 큰 의무가 뭐예요?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고치러 들어오면 참아야 됩니다. 인용 의무가 있고요. 임차물을 보관해줘야 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임대인 거기 때문에 임차물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의무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판서노트에는 107페이지인데 임차인만 시험에 나오지 임대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볼게요. 500 몇 페이지입니까? 580 잠시만요. 580페이지에 임차인의 권리부터 보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임차권 나와 있습니다. 임차권. 자, 임차권인데, 자, 일단은 뭡니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대항력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고요. 그 밑에 가서 이제 임차권의 양도 전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돌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4월달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자, 우리 시험에 이건 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고, 최근에 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583페이지 부속물 매수권의 별표 2개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646조 1항 갑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의 줄구놓고 현관편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매수할 수가 있고,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전한 것 같다 매수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매수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방갈 1번에 응이 되어 있는데 1번하고 2번 내용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부속물은 동그라미 1번. 자, 1번에 줄 쫙 끌으시면 됩니다.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 하시고,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행사 요건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놓으시면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을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구성 부분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고, 구성 부분일 때는 부속에서 행사할 수 없고, 유입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필요비, 비용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행사 시기는 임대차 종료 시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나옵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청구할 수가 없다. 체크하시고요. 행사의 효과입니다.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니까 매매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강행 규정입니다. 자, 넘기시면 되겠고, 부속물을 대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유치권 할 때 배웠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 두 개로 해야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옵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자, 밑에 가서요.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하는 토지 임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세를 현존할 때는 283조 규정이 준다. 283조가 지상물 매수청구권입니다. 그래서 283조 볼게요. 1항.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이게 현존이죠. 현존의 응합편이시고,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 2항. 지상 선천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거절을 했단 말이야. 그럼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전환의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가서요. 1번에 이제 포인트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보여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인정된다까지 줄 것이면 되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권의 요건입니다. 자, 요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 거의 줄 것이고 별표 넣으셔야 됩니다. 임대인 해지 통과했다는 게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의 별표 또 확인해요. 채무 불이행 있을 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건축한 물건이 하나인 것은 아니다. 지상물을 뭐 안 된다고? 현존만 하면 되지. 이런 가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된다라고 해도 맞다 틀렸다.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4번에 이제 경제적 가치 여부는 따지 이제 행사 요건이 아니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행사의 효과. 그럼 지상물 매수권 행사를 해버리면 매매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갔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하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갈로 7번에 이제 임차인 의무인데, 임차인 의무 가장 큰 의무가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자,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것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급 시기는 매년, 매월 말, 매년 말 이렇게 이제 지급합니다. 자, 밑에 해지는요, 몇 기 차임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느냐면은 640조 보겠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인에서 임대차 계약 차임 연책이 2기 차임이 날 2기 행하면 되시고요. 2기 차임이 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을 올릴 수도 있다. 올리는 건 누가 합니까? 임대인. 감액 청구가 누가 합니까? 임차인이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액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자, 그 다음에 임차물의 보관 및 목조물 반환 의무. 이걸 합니다. 목조물을 반환해야 되죠. 반환 의무와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임차인 물건이 아니고 임대인 거기 때문에, 임대인 거기 때문에 보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내용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임대차의 종료입니다. 종료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가 만료나 해지 통보로서 소멸한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요 정도 정리하고도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은, 632페이지 한번 보시죠. 632페이지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부속 매수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중요하고 주택거래 시험에도 중요합니다. 자, 1번. 자, 일시사용 임대차가 민백한 경우 청구할 수가 없다. 중요하다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번 맞습니다. 2번. 채무불이행이 나왔습니다. 임대차액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해지된 경우는 청구할 수가 안 된다.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내용이고. 3번. 임차인이 부속 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경우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인도를 거절했다. 무슨 행위다? 줄 때까지 돈 줄 때까지 못 준다고 할 수 있는데, 동시행위 한명권입니다. 동시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 부수시킨 물건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맞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증축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증축 부분은. 독립한 부분은 아니고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부속물 매수는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된다가 인정되지 않고, 증축한 부분은 뭡니까?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해놓으셔야 돼요. 부속물 매수는 못합니다. 부속물 매수는 안 돼요. 그래서 증축 부분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옆에 가서 21번 문제인데 21회 때 기출됐던 문제네요. 비용상한청구. 자, 중요하다 그랬죠. 비용상한청구권, 지상물 매수증권, 부속 매수증권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비용상한청구권 정리하고 갑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임차인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유입비 상한청구할 수가 없다. 유입비는 가액이 증가되는 걸 언제 하느냐? 종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료하기 전에는 유입비 상한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종료한 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2번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 이게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누가 선택하냐면요. 내가 지출한 금액이 유입비에서 1억인데 증가 금액이 2억이 됐다. 청구를 하면 임대인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임차인이 선택이 아니고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유입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자 주고셔야 돼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 행사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에게 비용 상한 청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했다 하더라도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비용 상한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 그 밑에다가 원상 복구 특약. 비용 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원상 복구 특약, 원상 회복 특약을 복구 특약 하면은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 5번 임대인은 유입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항이 없나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의 반환을 말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안 주면 유입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틀린 것은 몇 번이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유치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게요.